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 이거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유진 쇼워츠의 돌파적 광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중고가가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거의 뭐 비급서 취급을 받잖아요. 아는 사람만 아는. 그렇죠. 구하기가 정말 어렵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책 읽고 100만 장자 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광고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흥미로운 지점이죠. 뭐 금융가, 제조업자, 심지어 작가까지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이걸로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각자의 영역에서 통찰을 얻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광고 문구 잘 쓰는 법 이런 걸 넘어서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가 뭘까? 슈어치의 눈을 통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뭐 광고뿐 아니라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뭐 메시지 전달하는 모든 상황에 다 통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에 가깝죠.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시든 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슈어치가 딱 던지는 첫 번째 강력한 메시지, 바로 대중적 욕망입니다. 광고라는 게 사람들한테 없던 욕망을 막 만들어주는 마법 지팡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아니죠. 오히려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거대하게 흐르는 그 욕망의 강물, 그걸 딱 찾아내서 그 물기를 우리 제품 쪽으로 슬쩍 트는 역할이다, 이런 예인데요. 정확합니다. 그 대중적 욕망이라는 게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인 큰 흐름 속에서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아름다워지고 싶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아주 근본적인 욕망도 있고요. 네네. 또 특정 시대의 어떤 불편함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시대적인 욕망도 있는 거고요. 시대적인 것도. 네, 슈워츠의 핵심은 광고가 이런 거대한 흐름을 막 거스르려고 하거나 아예 새로 만들려고 덤비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있는 힘 위에 올라타야 한다. 파도를 타라. 그렇죠. 스스로 파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미 있는 파도를 잘 타라는 거죠. 그 말씀 들으니까 딱 그 자동차 사례가 생각나네요. 1950년대 다들 막 더 높은 마력, 더 빠른 속도 이럴 때 포드가 갑자기 안전을 딱 내세웠다가 완전 외면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시대를 잘못 읽은 거죠. 결국 다시 마력 강조하고 나서야 성공했고요. 반대로 그 포드의 다른 브랜드, 에드셀인가요? 에드셀. 네. 거긴 뭐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부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건 작고 경제적인 차였는데 막 크고 화려한 차를 내놨다가 처참하게 실패했죠. 그렇죠. 완전히 흐름을 역행한 거죠. 결국 그 시장의 욕망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잘못 읽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 자동차라는 쇠붙이 덩어리 혹은 담배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슈어츠는 이걸 기능적 제품이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은 그 제품이 해주는 일, 그 기능에 돈을 낸다는 겁니다. 해주는 일. 네, 자동차가 주는 이동의 자유, 아니면 사회적 지위, 편리함 이런 거요. 담배가 주는 스트레스 해소나 잠깐의 여유, 이런 감성적인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광고는 우리 제품의 그 기능이 사람들 마음속 어떤 근본적인 욕망과 딱 연결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냥 우리 차 좋아요,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차가 당신의 어떤 욕망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같은 욕망을 가졌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문제나 해결책 아니면 우리 제품에 대해 아는 정도는 다 다르잖아요.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죠. 슈어츠는 이 인식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또 시장의 경쟁자나 광고가 얼마나 많으냐, 이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서도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요. 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슈어츠는 잠재 고객이 우리 제품이나 해결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5가지 상태로 나눌 수 있다고 봤어요. 이걸 아는 게 메시지 전략의 출발점이죠. 5가지나요? 네, 첫 번째는 가장 잘 아는 상태. 고객이 이미 당신 제품을 알아요.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요. 이미 다 아는군요. 그렇죠. 이럴 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격이나 특별 혜택, 이건 제시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오늘만 50% 할인, 이런 거예요. 백화점 세일 광고 같은 거네요. 딱 그거죠. 두 번째는 제품은 알지만 왜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 제품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래서 나한테 왜 좋은 건데? 하는 상태예요. 좀 애매한 상태? 그렇죠. 이때는 제품의 그 뛰어난 점,
뭐 새로운 기능, 경쟁 제품과의 차별점 이런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 청소기 하나면 물걸레질까지 한 번에 끝나요. 뭐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는 욕구는 아는데 해결책, 제품을 모르는 상태. 아, 살 빼고 싶은데. 혹은 아, 영어가 잘 안 느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는 알아요. 근데 당신 제품이 그 해결책이라는 거는 모르는 거죠. 아하. 이때는 헤드라인에서 바로 그 욕구를 탁 건드려야 합니다. 뱃살 이렇게 쉽게 뺄 수 있습니다. 라던가 영어 실수 이제 그만처럼요. 그 데일 카네기 책 광고 있잖아요. 아, 인간관계론? 네. 친구를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 이게 아주 고전적인 예시죠. 욕구를 딱.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문제만 희미하게 느낄 뿐 구체적인 욕구를 모르는 상태. 뭔가 막연하게 불안하거나 불만은 있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 그래서 뭘 원하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는 상태예요. 답답한 상태네요. 그렇죠. 이때 광고는 이 막연한 문제를 구체적인 욕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혹시 당신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진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명확히 짚어주면서 시작하는 거죠. 아, 문제를 끄집어내 주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예 문제 자체를 인식 못하는 상태. 가장 어렵겠는데요? 네, 가장 어려운 단계죠. 고객 스스로는 아무 문제나 필요를 못 느껴요. 이때는 뭐 직접적인 약속보다는 감성에 호소하거나 어떤 특정 이미지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은연중에 욕구를 자극해야 합니다. 간접적으로. 네, 아주 유명한 그 클레롤 염색약 광고 있잖아요. 그녀가 염색했을까 안 했을까? 아, 그거 유명하죠? 네, 그런 것처럼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을 슬쩍 건드린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고객이 어디쯤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면 진짜 헛수고겠어요. 그렇죠. 엉뚱한 소리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시장 성숙도라는 변수까지 또 고려해야 한다고요?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거죠? 시장 성숙도는 말 그대로 그 시장에 경쟁 제품이나 광고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광고 메시지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단계가 있거든요. 아, 이것도 단계가 있군요. 네, 슈워츠가 담배 광고 역사를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 담배 광고? 1단계, 새로운 시장. 경쟁자가 거의 없을 때는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인 약속만으로도 충분해요. 카멜 담배, 최고. 이런 식으로요. 그냥 던지는 거네요. 그렇죠. 2단계, 경쟁 심화. 경쟁자들이 나타나면 그냥 좋다고만 해선 안 되죠. 약속을 더 구체화하거나 더 크게 부풀려야 해요. 체스터필드, 더 큰 만족을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더 세게 나가야 되는군요. 3단계, 차별화된 메커니즘 제시. 제품들이 다 비슷비슷해지면 이제 왜 우리 제품이 더 좋은지,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 즉 메커니즘을 설명해야 합니다. 아, 방법? 네, 필터 담배가 처음 나왔을 때 켄트 담배 마이크로나이트 필터가 유해물질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처럼요. 이 메커니즘 자체가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4단계, 메커니즘 확장 강화. 근데 경쟁자들이 우리 메커니즘을 따라하기 시작하면 우리 메커니즘이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줘야죠. 아, 또 차별화? 네, 필터 구멍이 무려 2만 개라던가 이중 필터로 2번 걸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을 더 정교하게 설명하고 강화하는 거죠. 와, 점점 복잡해지네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에게요? 네. 소비자가 그 제품을 통해 어떤 이미지를 얻고 어떤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다음에 이야기할 동일시 기법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고객의 그 머릿속 상태, 인식 상태랑 시장의 경쟁 상황, 성숙도 이 두 가지 축을 동시에 보면서 메시지를 계속 조율해야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이건 단순히 뭐 제품 좋다고 외치는 거랑은 진짜 차원이 다른 접근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담배 광고 예시처럼 1920년대의 블로썸 마이웨이 광고, 여성 흡연이 거의 금기였던 시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직접적으로 여성들이요, 담배 피우세요. 이게 아니라 로맨틱한 장면에서 여성이 남성한테 나한테도 연기 좀 보내줘 이렇게 말하게 해서 그 흡연이라는 행위를 여성이 어떤 사회적 역할 변화랑 슬쩍 연결시키면서 거부감을 줄이고 새로운 욕망의 물꼬를 튼 거잖아요. 네, 아주 절묘했죠. 이것도 결국 시대적 분위기, 잠재된 욕망, 그리고 당시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읽었기에 가능했던 전략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시대 변화, 기술 발전, 경쟁 상황, 그리고 고객 심리 상태,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봐야 효과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가진 욕망을 제품과 연결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욕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슈워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갖고 싶다 이걸 넘어서 와, 나 이거 정말 간절히 원해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네, 강화, intensification. 이것도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 광고는 욕망의 문학이고 꿈의 백과사전이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잠재 고객 마음속에 그 제품이 가져다줄 만족감, 그 결과를 최대한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그려주는 과정이에요. 그냥 이 제품 좋아요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제품 쓰면 당신 삶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장미 광고 예식? 그게 딱이죠. 아, 네네. 이 장미나무 한 그루에서 전에 본 적 없는 엄청난 양의 장미를 보게 될 겁니다. 6월에 500송이, 7월에 1523송이, 한 해 동안 총 4076송이. 막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압도하고 그렇죠. 숫자의 힘. 그러고 나서 매일 아침 정원에 나가 3회 4다발씩 싱싱한 장미를 꺾는 스릴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면서 마치 독자가 이미 그 경험을 막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잖아요. 네,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와, 숫자의 힘이랑 그 감각적인 묘사가 합쳐지니까 욕망이 확 커지는 느낌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슈워츠는 욕망을 강화하는 여러 기법들을 제시하는데요. 핵심 원리는 다 똑같아요. 핵심은? 제품이 작동하는 모습을 단계별로 보여준다거나 예를 들어 식물 영양제가 식물을 막 키우는 과정 같은 거요. 네네. 아니면 독자를 그 경험 속으로 직접 끌어들인다거나 아까 자동차 파워부스터 얘기처럼 그걸 달고 운전하는 상상을 하게 한다거나 상상. 또 시간이 흘러도 계속될 혜택을 약속하거나 평생 보장 이런 식으로요. 전문가나 다른 사용자 증언을 빌려오거나 다이어트 성공 수기 같은 거요. 후기 같은 거. 연료 절약 장치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사용하기 매우 쉽다는 점 자체를 강조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엔진 오일 붓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요. 편리함도 강화 기법이군요. 네, 이게 다 강화 기법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에는 아주 강력한 보증, 개런티를 통해서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면서 구매 결정을 촉진하죠. 효과 없으면 100% 환불 이런 거요. 환불 보증. 네, 중요한 건 잠재 고객 마음속에 그 만족의 그림을 최대한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계속 비춰주는 겁니다. 와, 기념적인 만족감을 그렇게 생생하게 그리는 것 외에도 슈워츠는 사람들이 제품을 통해 얻고 싶어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 바로 정체성 혹은 역할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제품을 쓰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 이 문제죠. 네, 이것이 바로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 기법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제품의 기능 때문에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고 싶어 하거든요. 표현 욕구. 그렇죠. 특정 캐릭터 역할, 예를 들면 나는 지적인 사람, 나는 모험을 즐기는 사람, 나는 최신 유행을 아는 사람 이런 역할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특정 성취 역할, 나는 성공한 사업가, 나는 좋은 부모, 나는 유능한 전문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말보로 광고가 카우보이나 레이서처럼 막 거칠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그렇게 내세운 거군요. 그렇죠. 담배 맛이나 필터 기능 얘기보다는 말보로를 피우는 당신은 이런 터프하고 독립적인 남자 이런 정체성을 판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이미지를 판 거죠. 또 그 메르세데스 벤츠에 들어가는 작은 피스톨링 광고조차도 그 부품의 정밀함을 보여주면서 최고가 아니면 만족 못하는 당신의 안목 같은 전문가적 이미지를 연결시키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특히 경쟁 제품들이랑 기능이나 가격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때 이 동일시 전략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차별화가 어려울 때. 네, 소비자는 더 나은 역할이나 정체성을 제공하는 제품을 선택하게 되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제품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주요 이미지, 메이저 이미지를 활용해낸다는 거예요. 원래 가진 이미지요? 네, 예를 들어 담배가 원래 가진 약간의 남성적 이미지를 말보로는 카우보이나 문신 같은 망징을 통해서 극대화시킨 거죠. 그럼 만약에 제품 이미지가 좀 부정적이면 어떡하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슈와츠는 때로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오히려 강점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걸 강점으로요? 네, 예를 들어 그 라이프보이 비누라고 특유의 강한 약품 냄새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광고에서는 이 냄새를 BO, 그러니까 채취를 확실히 제거해준다는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재정의했어요. 와, 냄새가 증거가 되네요. 그렇죠. 약점이 오히려 신뢰의 상징이 된 거죠. 또 제품의 외관 디자인, 예를 들어 존슨앤존슨 구강청 결제 미크린 용기 보면 되게 의학적인 느낌 나잖아요. 네, 좀 약병 같죠? 그렇죠. 그런 디자인이나 사용되는 부품, 기술적 배경 같은 물리적인 요소에서도 소비자가 동일시하고 싶어 할 만한 이미지를 찾아내거나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유진 슈월츠의 돌파적 광고, 이걸 통해 대중의 욕망을 읽고 고객의 인식 상태랑 시장 상황에 맞춰 메시지를 조율하고 또 그 욕망을 생생하게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고객의 정체성과 연결하는 방법까지 정말 깊이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죠.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광고나 마케팅에만 딱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물론입니다. 이것은 설득과 소통의 거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질. 네. 당신이 마케터가 아니더라도 뭐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누군가에게 중요한 제안을 해야 할 때 혹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이 원리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도요. 그럼요. 상대방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욕망, 뭘 알고 있는지, 인식 상태, 또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정체성, 이걸 먼저 파악하고 내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까, 강화,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가 훨씬 효과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죠. 그러네요.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광고랑 메시지에 둘러싸여 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이 원리들을 알고 나면 왜 어떤 메시지는 유독 우리 마음을 끌고 어떤 건 그냥 흘려보내는지 그 이면의 전략을 읽어내는 눈이 생깁니다. 아, 광고를 분석하게 되는군요. 네. 이 광고는 내 불안감을 건드리면서 시작하는구나. 문제인식 유도. 이 브랜드는 성공한 사람 이미지를 강조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게 만드네. 동일시.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죠. 네네. 건드리고 또 증폭시킬 수 있는지 아주 강력한 실마리들을 얻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욕망은 만드는 게 아니라 찾아서 연결하는 것. 그렇죠.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 상태 인식과 시장의 상황, 성숙도에 맞춰서 말해야 하고 네, 맞춤 전략. 그 욕망을 아주 생생하게 강화 느끼게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나라는 정체성과 연결시켜야 한다. 네, 동일시까지. 슈어츠가 이 책을 쓴 게 1966년이래요. 벌써 반세기도 더 지났잖아요. 네, 오래됐죠. 그런데 놀랍도록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들이죠. 혹시 최근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광고나 메시지가 있었나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안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 이 원리들을 어떻게 나만의 방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